헌재 직접 변론한 윤석열. 국회의원 끌어내기 계엄 포고령을 부인했다라는 뉴스. 다들 보셨죠? 영상으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정말 한심하고 정말 짜치고 정말 치졸하고 비겁하고 초라하고 포만나고 진짜 아우 이런 게 뭐 어떻게 대통령이야. 이런 놈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았냐고. 이 찍들아. 아 진짜 안 쪽팔려? 이래도 윤석열을 지켜야 된대? 이래도? 아 진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사과 한마디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 부하들 탓. 다 부하들 탓이야.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보면 무슨 죄를 지었다가 걸렸을 때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내 부하들은 나를 따른 죄밖에 없다. 부하들은 살려다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뭐 이런 모습을 생각하잖아. 근데 이 새끼는요. 다 부하들 때문이야. 나는 잘못이 없다. 다 부하들 때문이야. 너무 쪽팔려. 이런 게 무슨 대통령이야. 동네 형도 이 정도 찌질하진 않아요. 최악입니다. 문영배 이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개 질문을 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없다라고 그냥 딱 말해요. 그런데 윤석열의 직접 지시를 받은 이진우나 곽종근이 다 얘기했단 말이야. 국회에서도 얘기했고 검찰에서도 얘기했고 실토를 했어. 근데 아니래요. 없대. 그런 적 없대. 이진우나 곽종근이 대통령 지시도 없이 그냥 했다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 변호인단이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연금 같은 거가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맞추고 윤석열 탓을 하는 거다. 윤석열은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변호인단들 윤석열 다 잘라야 되는데 이런 게 무슨 7억씩 받은 변호인단이야. 왜냐? 연금은 어차피 못 받아. 고백한다고 해서 이실직고 한다고 해서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인생 끝났어. 그나마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감형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란에 동조했고 내란에 이 공범들인데 무슨 연금 타령을 합니까? 이거를 이실직고 한다고 해서 연금이 사라진 게 도로 나오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금 때문에 쟤네들이 말을 맞추는 것 같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써. 그러면 연금이 나와? 윤석열에게 다 모든 죄를 몰빵하면 자기 죄들이 사라져? 이 변호인단이라는 것들이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형상기억 종이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형상기억 종이 노벨상 받는 데잖아. 이 변호인단들 이거 진짜 이것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 했고요.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에게 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장황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 뭐가 모순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는 내가 안 했는데 김용현이 했는데 김용현이 대통령의 지시도 없는데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했다? 국회를 다 무력화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를 김용현이 다 생각을 했다? 자, 검찰은요. 김용현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최상목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하는 취지의 문건을 건넸다. 김용현이 이렇게 말했다고 공소장에 검찰이 적어놨어요. 물론 지금 김용현이 말을 바꿨습니다. 김용현이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 요거는 또 다시 팩트체크에 들어갑니다. 윤석열이 또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또 얘기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하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도 크게 이겼어야 되는데 부정선거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했으면 네가 못 이겼지. 모질이야. 아슬아슬하게 지게 만드는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 이걸 믿어요. 또 모질이들이 있지. 이걸 믿는다고. 형상기억종이가 있다라고 하고. 아이고 형상기억종이 진짜. 이 찍들 수준 진짜 이씨. 돌아버리겠어. 그래놓고 뭐라 그러느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 아니 네가 대통령이고 네 친구를 선관위에 꽂아넣고 검찰, 경찰 다 네가 장악하고 있는데 계엄을 해서 군대를 거기에 보내는 이유가 말이 됩니까? 팩트를 확인하자고 계엄을 하고 군인들을 거기에 보내? 아니 다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해봤다니까. 안 나왔다고요.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대. 이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려. 국회법에 안 맞는 짓을 국회가 했지만, 민주당이 했지만 나는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거짓말이죠. 2차 계엄하면 돼.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헌법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재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돼서 재판관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역겨운 말 하는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도대체 윤석열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야 내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거야?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으로 군인들, 경찰들, 경호처들 찬양하는 거 시키고 그 생일로 쇼 받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야? 그거 북한이 좋아서 한 거 아니야. 북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부러워서 하는 거 아니야. 웬만한 독재자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했잖아. 그게 자유민주주의야? 도라입니다. 진짜. 포고령의 발빼는 윤석열. 차기환 변호사가요. 포고령 관련해서 포고령 자체가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탄핵이에요. 그죠? 근데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게 변론이 됩니까? 계엄의 형식을 위해서 그냥 한 거야. 형식적인 거야. 포고령이. 실행할 생각도 없었어. 그리고는 김용현이 베껴온 거야. 나는 못 봤어. 자, 계엄에 성공했으면 포고령 1호죠. 2호, 3호 계속 나왔을 겁니다. 계엄에 성공했으면 법원을 습격한 이 폭도들이 완장차고 서북청년단처럼 전국을 누비면서 빨갱이 처단한다면서 무고한 시민들 폭행하고 테러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됐을 거예요. 빨갱이면 모든 게 끝나는 그 옛날 이승만 시절로 돌아갔을 거라고요. 경찰이나 군들은 그 서북청년단 완장질하고 온갖 범법을 저지르는 거를 눈 감아줬을 거라고요. 그 일이 반드시 벌어졌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50년, 60년 전으로 바로 후퇴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언론들을 장악하고 윤비어천가를 외치는 뉴스를 봤어야만 하고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사람들은 경찰이 막는 게 아니라 군이 막는 게 아니라 서북청년단 같은 놈들이 그 폭도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세상이 왔을 것입니다. 포고령 형식적이었다. 집행할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쓰레기죠. 그런데 김용현은요. 포고령 1호 위반이라고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을 고발했어요. 포고령을 집행할 생각도 없었다? 뭐가 손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이 조지호에게 지시했나? 뭐 아무튼 경찰인가 군에게 지시할 때, 비화폰으로 지시할 때 쟤네들 다 잡아넣어, 포고령 위반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다 진술했어. 근데 뭐가 형식적이라는 거야. 김용현 쪽에서 검찰에 뭐라 하겠냐. 윤석열이 포고령 작성 중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 윤석열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니 계엄이 애들 장난이야? 계엄을 하는데 자기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부하들이 했대. 거기다가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와 줘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니 지금 탄핵당하기 일보 직전에 졸고 앉아있더라니까.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떠요. 거기다가 메이크업을 해줬어. 머리도 띄워줬어요. 이거는 구치소장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거야. 원래 윤석열 헤어스타일은요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 인간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를 띄워서 이미지를 어떻게든 좀 더 낫게 하려고 이거 구치소장이 너무 특혜를 주는 거야. 엉덩이 탐정이라니까. 이런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안 꾸며줬으면. 이것도 집단에는 꾸민 건데 확실히 볼품이 없죠. 구치소장이 정신 못 차리는데 이게 아직도 김건희의 영향력이 있어.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김용현 쪽에요. 비상입법기구 쪽지 김용현이 내가 썼다. 포고령은 대통령 지침이다.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야, 얘네들 말 맞추기 하나? 김용현이 다 뒤집어 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게 뭐지? 최상목에게 건넨 문건, 이건 본인은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내가 준 게 아니다. 내가 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박선원 의원, 진짜 박선원 의원 보물이야 보물. 최상목이 비상입법기구 문서 받았을 시간에 김용현은 합참에 있었어. 건네줄 수 없었어. 윤석열이 준 게 확실하다. 계엄 선포 전후 김용현과 윤석열의 동향인데 10시 20분 김용현은 국방부 1층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누구 작전부장을 만나서 지휘통제실로 같이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23분 윤석열 긴급 대국민 담화문 낭독 6분 동안 합니다. 자, 그리고 10시 30분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육구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임명, 그리고 10시 32분 윤석열 복귀 후 남은 국무위원과 만남, 10시 43분 김용현 장관 전군 지휘관 회의 진행, 그리고 이때쯤에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 전달. 김용현은 최상목에게 그 문건을 줄 수 없었다. 자, 최상목이 또 12월 13일 본회의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11시 40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고 다시 청사에 가서 1시쯤에 국회 방송을 회의하면서 봤다. 방송을 보니까 국회에서 의결되는 장면을 저희가 봤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그 문건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인지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직원한테 맡겨놓은 상태였거든요. 내용을 안 보고 접혀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 윤석열이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 최상목이. 자,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요 문건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이 준 건 맞다라고 박선원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근데 이걸 윤석열이 작성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도는 게 왜냐? 윤석열은 비상입법기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지식과 그런 것이 없다. 인정! 이걸 만든 건 김용현일 확률이 높다. 윤석열은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지식 지능이 없어요.
아이, 있잖아. 민주당 싹 밀어버리고, 다른 거, 이런 거 할 거 좀 해봐. 만들어봐. 그래서 김용현이 비상입법기구라는 단어를 찾았을 것이다.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전우용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부하들은 내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김재규.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있다. 나는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 없다. 윤석열. 비열함을 경멸하는 건 인간의 보편 감성입니다. 후대인들은 우리 시대를 비열한 자를 추종하는 무리가 많았던 시대로 기억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을 추종하는 자들은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감옥에 가면 먼저 가 있던 윤석열이 모른 척한다는 얘기가 있다. 윤카 저희가 왔습니다. 충성. 누구신데요? 말 걸지 마세요. 나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잔혹하기로는 전두환 뺨치면서 멍청한 걸로는 박근혜를 능가하고 탐욕스럽기는 이명박을 능가하는 인간이 윤석열이에요. 아니, 김건희라고 하는 게 맞을까? 이 셋을 합쳐놓은 인간이 김건희, 윤석열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시켜야 돼요. 잔혹하고 탐욕스럽고 우둔하기. 이게 합쳐진 거에 비겁함. 역대 최강의 비겁함, 치졸함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창피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던 3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어요? 겁이 없어, 5년짜리가. 근데 너는 3년짜리네. 겁이 없어, 3년짜리가. 너무나 비참한 순간들이었어요. 저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증언을 하는 그 순간을 영상으로 보면서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끝내자.